기업 경영이나 마케팅, 브랜딩 관련된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본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관련해서 좋은 컬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페북 탐라에 계속 이 글이 공유돼서 읽어봤는데 여러 책을 내신 임백준님이라는 유명한 분의 글이라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목은 개발자의 평생 공부. 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평생 공부하는 건 개발자만이 아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쉼없이 공부하고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참가하고 스터디를 한다. 공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첫 문장부터 뼈 때리죠. 이 분야는 평생 공부해야 돼. 우리는 약간 이런 걱정 아닌 부심 아닌 앓는 소리를 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마음으로 도전하지 마. 이렇게 엄포를 놓는 댓글들도 많이 봤었고요. 이 컬럼의 모든 문장이 촌철살인이지만 제가 특히 좋았던 문장 몇 개를 더 읽어보자면 개발자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3년 전에 학습한 지식이면 낡은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고 5년이면 생명을 다한다. 더 오래가는 지식도 물론 있다. 프로그래밍의 본질에 가까운 지식은 수명이 오래가고 파편적인 지식일수록 수명이 짧다. 그쵸. 이게 컴공 전공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컴퓨터 자체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래밍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니까요. 프로그래밍의 본질은 문제의 해결이다. 트렌드를 좇는 것은 파편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타임라인을 보면 수만 가지 새로운 기술과 도구가 날마다 쏟아진다. 좋은 개발자라면 그런 것들을 모두 알아야 하는가? 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이런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파편적인 지식은 파편적인 태도만으로 충분하다. 트렌드에 필요한 것은 가벼운 눈팅이지 공부가 아니다. 공부는 본질에 다가서려는 노력이다. 네, 본질에 충실히 노력을 한다면 현재 내가 트렌드에 좀 뒤처져 있다고 해서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나 안 써본 기술은 필요할 때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물론 말이 쉽지만 뭔가를 공부한다는 것은 항상 노력과 스트레스를 동반하죠. 하지만 그런 고통들이 몇 번 쌓이다 보면 무언가 새로운 게 나와도 또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는 있다. 그런 긍정적 경험이 약간의 자신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비록 그게 겉핥기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깊이를 더하고 싶다면 그만큼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았던 문장을 소개합니다. 실력은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집중력이다. 이것이 제가 요즘 제일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 저같이 혼자 일을 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께 더욱 와닿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컬럼의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를 처음 아이디어 기획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 채널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일단 대충 빨리 만들어서 오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쓸 사람들은 쓰겠지. 이 정도의 생각으로요. 그 당시에는 앞으로 다가올 1인 개발의 어려움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작업이 장기화가 된다는 것인데요.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페이스가 흔들리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본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일까? 내가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뭘까? 개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물론 이런 이유들도 약간씩은 있겠지만 부차적인 것이죠. 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현재 외모지상주의가 심하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미녀, 미남 상이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존재만으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자신과 닮은 얼굴이 아름답게 그려진다면 유저들에게 스스로를 긍정하는 경험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본질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을 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작업자가 저 한 명이라는 한정
한정된 리소스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혼자 작업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화가 되면서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남들은 뭔가 나아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는 아웃풋은 없고 정체된 것 같고, 과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되고, 이게 1인 개발을 하는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느낀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본질에 대해 되뇌이는 것이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비단 어떤 작업이나 공부를 할 때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크게 봤을 때 결국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간 개개인의 본질은 뭘까? 저는 업과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직업은 개발자였고 지금도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 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그렇게 살 거라고 어릴 때부터 막연히 믿어왔고, 그렇다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컨텐츠가 차고 넘치는 세상에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제 컨텐츠에 썼을 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걸 실현을 하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과 사고방식을 취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영상들에서 계속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지겨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거나 맞는 말 같긴 하지만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는 자기계발류의 컨텐츠들을 볼 때 다들 맞는 말이긴 한데 좀 딴 세상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차차 영상을 통해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지금처럼 저의 길을 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